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PT생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나만의 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사실 팀원들과 팀 리더 간의 합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 나는 이렇게 일을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팀원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눈에 보일 때만 하는 경우, 아니면 실제로 하는 척만 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 팀 빌드가 안 된 거죠. 예, 나만의 팀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서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잘 안 되는 센터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눈에 띄게 티가 날 거고, 잘 되는 센터, 잘 유지되는 센터는 그런 합들이 굉장히 그런 하나의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만의 팀 색깔을 갖고 있나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나만의 팀 만드는 데 있어서 팀의 리더는 어떤 스타일의 일을 하는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런 스타일의 일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일을 했을 때 가장 내가 편하고 팀의 리더가 편하고, 그 다음에 잘하고 성과적으로 잘 나오는 일의 스타일,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거를 보고 팀원들한테 같이 가자고 팀원들을 설득해야 되니까. 네. 그랬을 때 합이 잘 맞는 팀원을 만나면 잘 될 거고, 합이 맞지 않은 팀원이 만나면 단순합니다. 그 팀원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 나만의 일 스타일, 그게 성과적으로 잘 나왔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 스타일대로 맞는 팀원을 계속해서 미팅하시고 뽑아야 돼요. 네. 그랬을 때 분명한 건 서로 이득이 될 거예요. 네. 배울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성과적으로 잘 나올 거. 그래서 따라오지 않는 팀원한테 자꾸 나만의 일 스타일을 주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큰 마이너스일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3개월 정도면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팀원한테 내가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일을 시킬 건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역량을 내가 발휘할 수 있게 만들 건지, 보통 이 3개월 안에 보통 그런 계산들이 끝나야지 팀 빌딩을 할 때 있어서 제가 팀원들을 쭉 나열했을 때 수치화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계산이 끝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동기부여가 잘 먹히는 팀원한테는 훨씬 나의 일의 업무에 대해서 같이 나누거나 아니면 성과적인 부분에서 같이 줄 수 있도록 만드셔야겠죠. 그래야지 팀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일하는 팀원들한테 일하는 동기에 대해서 좀 많이 묻긴 해요. 예. 근데 여러 대답이 있겠지만 일하는 동기가 월급을 많이 벌고자 하는 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월급에 대한 니즈가 강한 사람들을 저는 채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스스로도 제 팀을 만들 때 월급을 많이 벌고자 하는 팀원들이 있는 팀원으로 만들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했었고, 저도 그렇게 일을 했을 때 만족감이 높았고, 그래서 기준은 트레이너로서 돈을 500 이상 벌고, 그 다음에 수업을 150개 이상 하고, 제 등록을 600 이상 하는 그런 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정확하게 제가 목표에 대한, 그 다음에 임무 수행에 대한 수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팀원들 스스로가 그 수치를 자꾸 달성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스스로가 그 목표를 못 달성했을 때 저한테 미팅 신청을 할 거고, 저도 다시 가서 뭐가 문제인지 체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팀의 색깔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 간결하죠. 예. 팀의 리더는 간결하게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월급이었어요. 대부분의 트레이너들이 월급이 아닐까라고 하면은 저는 경험상 월급이에요. 예. 제가 10년 넘게 수많은 트레이너들을 봤지만 월급이 높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데 최소한의 그 월급을 벌지 못하면은 대부분 다 그만두거나 딴 데 가요. 예. 처음에 자신은 트레이너로서 회원들한테 가치를 주는, 맞죠? 이거 본 업이니까, 우리 업이니까 맞는 얘기긴 한데, 과연 이게 내가 거지처럼 살면서, 거지는 좀 약간 심한 말이긴 해도, 내가 내 생활을 할 때, 돈이 쪼달려서 불안한데, 회원님한테 그렇게 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인간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이 엄청 여유롭게 많은 트레이너가 아닌 이상,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 팀원들은 월급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같이, 우리 팀은 돈을 잘 버는 팀이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500 이상 벌 수 있는 팀이야. 수업도 150개 하는 팀이야. 재등록도 못해도 600원 하는 팀이야.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팀의 색깔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을 했을 때 가장 잘하고, 그 다음에 가장 즐겁고, 성과적으로 잘 나오는지. 팀의 리더는 그거를 자기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잘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팀원을 뽑을 때나 아니면 미팅을 할 때나 자꾸 말씀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팀원 중에 진짜 잘하는 팀원, 잘 따라오는 팀원은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을 수 있게 같은 미팅할 때 얘기해 주시고요. 동기를 그 팀원을 보고서 여러 주변에 있는 팀원들이 아, 나도 저렇게 돼보고 싶다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팀은 점점 더 그 색깔을 입을 거예요. 네. 팀 리더가 간혹 이제 이 팀원하고 좀 맞지 않아 라고 힘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솔직히 좀 안타까워요. 네. 왜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거지? 왜 그 팀원과 계속 같이 가는 거지? 어쩌면은 그 팀 리더는 스스로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그 팀원한테 회원님 오면 저 사람 채팅 좀 해줘. 회원님 오면 좀만 봐줘. 여기 청소가 좀 안 됐으니까 한번 봐줘. 이렇게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팀원이 느낄 때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했을 때 뭐가 좋은지, 그리고 나는 이걸 함으로써 내가 뭘 얻을 수 있는지가 없다면 그냥 일을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뭐가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메시지 전달이 잘 돼야 된다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따라오는 팀원이다라고 하면 1스타일이 맞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팀원들도 좋고요. 팀의 리더도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이력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3개월 안에 결정을 지십시오. 그런 판단이 해야지, 자꾸 연습을 하셔야지 사람 보는 눈도 생기고 나만의 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팀원한테 이끌려가는 리더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매번 성과도 못 만들어내는 리더는 사실 너무 안타깝고요. 네. 분명히 잘하는 게 있어서 팀장이 됐을 거예요. 또는 팀의 리더가 됐을 거고 대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 스타일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성과적으로 잘 나타나고 즐거운지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잘 물어보시고, 아직도 그거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하신다면,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조금 리더가 되기에는 조금 미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제 경험상 그런 팀 리더를 봤을 때 그렇게 막 따라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배울 게 있어야, 하나라도 배울 게 있어야 밑에 있는 애들이 남거든요. 내가 돈을 적게 벌어도 이 사람한테 배울 게 하나라도 있어야지 그 팀원은 남아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네. 돈 조금 못 벌면 어때? 여기서 배울 게 있는데 이거 배워서 나한테 내가 더 벌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어. 그럼 남아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안 남아있어요. 네.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나만의 팀 색깔, 나만의 팀을 만들기, 팀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팀 리더인 사람이 스스로 어떤 일을 잘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일로 했을 때 잘하고 즐겁고 성과적으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팀원들과 많이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주입해보고, 거기에 맞는 팀원들만 데려오시고요. 맞지 않은 팀원들은 빠르게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팀을 만드십시오. 나만의 팀을. 알겠죠? 저는 제가 이제 대형 센터에 있을 때 15명 팀원을 데리고 저 혼자서 이끌어 봤는데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이 팀원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진짜 조금 작게는 한 달에 한 명씩.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좀 했죠. FT를 쓰거나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팀원 관리할 때 그렇게 많은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네. 대형 센터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 이제 한두 명, 세네 명, 5명 이 정도일 거예요. 그랬을 때 내 팀이 과연 나만의 팀 색깔, 나만의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잘 판단해 보시고,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한 상태이고, 그 메시지가 팀원들 하나하나에게 잘 전달이 돼서 팀원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만약에 경험을 내가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방법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성과가 안 나오는데 계속 똑같은 방법이랑 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만. 바꾸셔야 돼요. 안 되면 다음 달에 바로 바꾸세요. 잘 안 되는 느낌이 있으면은 그 달에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버려야지 이거 하고 바꾸세요. 계속 다르게 행동하세요. 계속 다르게 안 될 때 시도해 보세요. 그래야지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피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